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리더가 안 된 걸까? 팀장이 되는 순간 월 5만 원 더 나온대. 혼자 열심히 한 건 아무도 몰라. 네이밍만 팀장이 되는 거지 사실 거기서 뭐가 되게 좋아지는 건 없지만 어떤 일만 2배가 되는 경우 그게 리더의 역할이야. 내가 독박 쓰는 거야. 너무 훌륭한데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리더십 저니 2025-2026 리더의 회고 그리고 리더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올해 우리 리더분들의 리더십을 진단해보는 시간, 이게 오늘의 토픽이고요. 이 토픽을 또 같이 나눠주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올해를 돌아봤을 때 리더십의 본질이 막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리더십에서 가장 크게 또 변화로 와닿았었던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신 리더십의 어떤 키워드 그리고 좀 달라진 어떤 변화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리더 하면 보통 뭐 정말 딱 하나의 어떤 역량을 꼽으라고 하면 의사결정 능력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의사결정을 리더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의사결정을 되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이제 강박을 갖는데 요즘 이제 리더십을 보면은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도 내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끌어가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솔직하게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리더십이 가는 것 같아요. 멀티플라이어 리더십도 뭐 나온 지 오래된 얘기지만 거기서 하는 말도 옆 사람의, 그러니까 직원들의 에너지를 높여라라는 얘기거든요. 같이 가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리더, 그러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리더.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함이라는 거가 불안정하지만 그걸 솔직하게 보여주고 같이 가는 거, 그런 방향으로 리더십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록스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제록스가 어려울 때 이거 회생시켰던 여성 CEO 분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리더가 모른다는 걸 오픈을 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별명이 The Master of I don't know.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에 마스터예요. 그분이. 뭐 예를 들어 쉬운 예로 누군가가 신조어를 하나 이야기를 했어, 팀원 중에. 그러면 리더들은 사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검색해, 여기서. 모르는 척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진짜 여러분들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오픈된 생각이 있다? 나 모른다는 거 솔직히, 나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행동에서 마인드로 좀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리더십을 교육할 때 매뉴얼로 교육을 했었어요. 어떤 행동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아닌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얘기한 것처럼 다양성이 인정돼야 되고 융통성 있게 상황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과거에 검증된 비즈니스 전략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그런 텀이 바뀌면서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롭게 비즈니스를 이제 구성하는 환경이 바뀌면서 예전에 리더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예전 리더들이 갖고 있던 지식이 이제 더 이상 사업의 지속성을 이끄는데 이제 영향이 떨어지죠. 지금 리더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 리더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대사가 뭐냐면 구성원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너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도해봐. 그 대신에 내가 다 책임질게. 그게 리더의 역할이야. 내가 독박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요즘에 리더 포비아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점점 권한은 줄어들고 이제 책임과 이제 의무감이 많아지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맞아요. 한편 또 그 김은혜 부사장님 말씀 중에 리더 포비아라는 키워드를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이민영 박사님 어떻게 또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들을 보면은요, 승진하면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승진해서 명함 새로 받으면 심지어 사원에서 대리. 좋죠. 올라가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좋죠. 대리에서 가자. 이거 명함 하나 달라지면. 네. 그런데 요즘은 강등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팀장으로 있다가 팀원으로 오고, 제가 최근에도 무슨 온라인 컨텐츠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 무슨 자동차 회사에 연상 팀원 그리고 연하 팀장. 그러니까 요 갈등 이것 때문에. 맞아. 진짜 많지. 이게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리더 포비아가 현상이다. 그렇다면
여기 팀원으로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리더가 안 된 걸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관계. 내가 후배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거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더 포비아라고 하는 게 일단 그거 같아요. 승진하는 건 다 좋은데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 구조에 따라서 좀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 진짜 안정적으로 되게 잘 돌아가는 산업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맞아요. 깔아만 놓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곳은 제가 실제 들었던 곳인데 과장까지 월급이 엄청 올라간대요. 근데 과장 이후로 아주 천천히 올라간대요. 그리고 팀장이 되는 순간 월 5만 원 더 나온대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회사는 너무나 잘 돌아가기 때문에 뭐 성과를 원하지도 않아. 그런 성과도 필요하지 않아.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직에 있을 법한 얘기이고 아니야, 리더 포비아가 나왔다는 말 자체는 그게 굉장히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직급 체계가 줄어들면서 그게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급이 6개였는데 원래 대리부터 여기까지 근데 한 2-3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책으로만 팀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이름만 네이밍만 팀장이 되는 거지 사실 거기서 뭐가 되게 좋아지는 건 없지만 어쨌든 일만 2배가 되는 경우. 근데 임현 박사님 말씀도 맞고 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뭐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군문 타이틀을 없애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책이 되게 플랫해지고 수평해지면서 똑같은 현상을 많이 겪거든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곳도 이제 조직 변화가 이제 빠르게 다양하게 오면서 리더가 꼭 한 10년 차 경력이 아니어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급여도 조금 더 줄 거고 권한도 더 줄 건데 그게 나는 아직 스트레스야.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보는 리더 포비아는 어떤 거냐면 요즘 구성원들이 자기 중심적인 커리어 설계의 주인이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내가 팀장이 되는 커리어 설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조직에서 지금 하라고 그래 했었을 때는 돈도 더 준대. 그건 됐고 내 커리어 기준에서 내 삶의 주인인 상태에서는 난 2, 3년 뒤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난 예전에는 빨리 시켜준다고 사실 되게 좋아했는데 준비가 덜 됐더라도 그런 게 아마 어떤 하나의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당연히 현상으로서 오면서 아마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 분의 관점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제가 리더를 해보지 않았다면 뭐 이런 성취감, 이런 의미,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놓쳤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세 분이 직접 또 느끼셨었던 이런 성장감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이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조직의 리더는 아니지만 업계 선배로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후배들을 막 키워주고 싶은 욕망이 후배가 있으면 이 친구를 적극적으로 주변에 홍보하고 이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기회도 주고 싶고 리더로서 그러니까 리더는 아니어도 선배로서 너무 보람되는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잘 해나가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이 저는 이제 계속 성장하고 육성에 대해서 일단 저는 소통 강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주로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 아이들의 성장을 볼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리더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 커리어에 다 포커스되고 그냥 그건 팀원이든 리더든 다 마찬가지다 보니까 근데 리더의 경험을 한다는 거가 팀원의 경험하고 조금 다른 거는 리더는 같이 가지 않으면 뭘 해낼 수가 없고 그냥 누군가가 움직여줘야지 내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가 내 성장이니까 이게 온라인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저 사람들의 성장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임감이라는 거가 정말 리더한테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라는 건 일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임감인 거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리더는 정확히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된 이후로 가장 그 성장감을 느끼는 건 지금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원했던 방향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뭐 어떤 복리후생일 수도 있고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다음날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 누군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5년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혜택을 받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니까 그런 미션을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본연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영역인 거고 그거를 만들어냈었을 때 되게 성취감 있고 그냥 성장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구성원일 땐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리더가 됐을 때 그래도 내가 중심을 갖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거는 정말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성장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성원들이 봤을 때도 리더가 의무감으로 어떻게든 이제 막 해보려는 분이 있고 부사장님처럼 그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오래 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바라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또 있거든요. 이게 완벽할 순 없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중도 포기하는 사례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변솔 리더님이 얘기하신 포인트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부담도 있지만 제일 이제 요즘 오늘자 리더들이 제일 힘들 게 외로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을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저 리더는 우리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라고까지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고 아무리 이제 구성원들과 신뢰가 있어도 결과가 없으면 구성원들도 저 리더와 같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현실인 것 같아요. 혼자 그렇게 애쓰지 말고 같이 애써라. 그리고 네가 애쓰고 있다라는 걸 중간중간에 아주 자주 공유를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작게는 내 팀원, 멀게는 주변의 팀원, 크게는 모든 조직들이 알아요. 이게 결과는 안 좋지만 그 과정에서 저 리더가 정말 많이 노력했고 열심히 했어. 이게 지금 타이밍에 운이 안 좋아서 실패한 거지 아마 2년 뒤에 다시 시도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거 우리 리코드로 바라보자 라고 봐주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그 사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걸 나누고 그리고 고통 분담을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혼자 열심히 한 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거 저는 꼭 그 리더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요. 리더는 외롭죠. 꼰대는 외롭죠. 항상 외롭죠. 외롭고 약간 그 외로움을 본인이 달래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점, 약간 정신적 어떤 발코니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그 안에 어떤 막 휘몰아치는 곳 안에서 그런 거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자기 객관화도 안 되는 데다가 그 팀원들에 대해서도 자꾸 닥달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사장님 말씀처럼 중간중간에 상황들을 이렇게 같이 피드백 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완전한 상황의 정도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럼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훨씬 리더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니까. 세 분께서 우리 리더분들 초대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리더십은 여정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올해를 회고할 때 좀 이런 관점에서 회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AI 키워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리더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지만 리더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리더는 충분히 그 AI 시대든 어떤 시대든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맨날 나오는 말인데 진정성, 진심, 이 진심, 진심을 다하면 진짜 상대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성숙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근데 이제 리더가 먼저 해야겠죠. 그죠? 굉장히 급변하는 문명의 단위가 바뀌는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AI 시대에 있는 리더의 위치가 꼭 불안한 것만이 아닌 정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기회에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내년엔 정말 더 이제 혁신적이고 이제 모든 게 더 빠를 텐데 그 두려움 대신 기대감으로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그게 구성원들에게도 정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연말이 되면 이제 자책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근데 올해 내가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또 팀 세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도 있는 거고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조금 더 포커스해서 올해를 잘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